누군가 여러분에게 몇 살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대답을 망설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으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원래 나이를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저 몇 년생이에요? 라고 출생 연도를 답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독특한 나이 문화, 코리안 에이지. 법적으로 만 나이가 통일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한 살이라도 더 먹으려 애쓰는 걸까요? 단순히 습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시스템 때문일까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이 기묘한 나이 전쟁의 실체와 법조차 꺾지 못한 한국식 서열 문화에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만 나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상에서는 여전히 60% 이상의 국민이 세는 나이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무려 세 가지의 나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에 태어난 지영이는 2026년 기준으로 만 17살, 연나이 18살, 그리고 세는 나이로는 19살이 됩니다. 한 사람인데 나이가 세 개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병원 진료 기록이나 행정 서비스,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끊임없는 혼선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단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요. 여기에 과거 빠른 연생 문화까지 더해지면 사회에 나와 호칭을 정할 때 이른바 족보가 꼬이는 있었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이 시행 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도 초등학생 아이들은 갑자기 나이가 줄어드는 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전 나이 그대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문제가 이미 60년 전에도 해결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60여 년 전에 만 나이를 법적 기준으로 통일했었습니다. 하지만 관습은 법보다 강했습니다. 결국 2022년 현 정부가 만 나이 통일을 다시 한번 강력한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 여전히 세는 나이를 쓴다는 응답이 무려 60.8%에 달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만 나이로 말하면 어려 보이고 싶냐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상대방이 다시 한국 나이로 물어봐서 피곤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만 나이를 어색해하고 마치 남을 속이는 기분까지 느끼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한국어의 독특한 호칭 문화에서 찾습니다. 서구권과 달리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즉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나이에 따라 너라고 부를지 아니면 언니, 오빠, 형, 누나 같은 가족 호칭을 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너라는 2인칭 대명사를 공손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매우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부를 호칭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 나이를 쓰게 되면 여기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합니다. 어제까지는 친구였는데 오늘 내 생일이 지나면 갑자기 내가 형이 되거나 누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생일마다 서열이 바뀌고 호칭이 달라지는 대혼란을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법과 일상 사이의 나이 계산법이 달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여전히 치르고 있습니다. 둘째, 60년 만에 다시 법을 개정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세는 나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 근본 원인은 나이에 따라 호칭과 높임법이 결정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서열 중심적 언어 문화에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마음속에 서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만 나이 정착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이를 어떻게 소개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몇 살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지, 저는 몇 년생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지 말이죠.